이렇게 약간 떨어지게 돼요. 효과는 즉각적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엘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리프테라에 관한 내용인데요. 리프테라는 초음파 리프팅이거든요. 초음파 리프팅으로 유명한 울세라, 슈링크, 울트라스킨, 더블로 이런 시술들인데요. 그 부분하고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장 흔하게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프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팁이 바로 전통적인 바 타입의 하이프입니다. 이 하이프들은 여기에서 또또또또또 하면서 이렇게 초음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리들은 뭐 다른 동영상들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스킵하고, 요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얼굴이 3D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이라든지 뭐 이마라든지 턱 이런 부분에서 요렇게 약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리프테라 같은 펜타입의 초음파 리프팅이거든요. 리프테라 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도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게 꽤 여러 개인데요. 지금 요렇게가 개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요렇게가 지금 저희 리프테라 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3개가, 아이고 손이 부족하네요. 요렇게 3개가 얼굴용, 요거는 바디용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하이프 리프팅들은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에 맞는 팁을 써야 해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쓰는 거는 사실 요 3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5mm 깊이의 도트가 생기고,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mm 깊이의 도트가 생기고, 그리고 4라고 되어 있는 건 4.5 깊이의 얼굴에 도트가 생깁니다. 우리 얼굴이 이런 부분은 살이 많으니까 좀 깊이 해야 될 거고, 또 이 부분 뭐 턱살 많이 처지신 분들은 깊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요걸 선택을 하고요. 눈가처럼 작은 거는 1을 선택을 해서 1.5 정도를 하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라던가 이런 부분도 우리 타노스 주름, 바코드 주름 있는 부분에도 바타입을 시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떠서 시술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뜨게 되면 살짝 부작용처럼 스크래치 자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생기지 않도록 요거는 이렇게 시술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테라 오늘 펜타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을 받아볼 거고요. 저는 일단 마취는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참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고 마취 원하시면 뭐 해드리면 되니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깊은 거 먼저 해서 4.5부터 한 바퀴 돌리고요. 3도 한번 하고 1.5는 눈가하고 여기 타노스 주름 있는데 해볼게요. 일단 오늘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가장 유명한 장비인 울세라, 얘는 좀 아파요. 그래서 얘 통증이 10이라고 했을 때 슈링크는 한 5 정도 되고요. 리프테라 펜타입 정도는 1에서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는 바로 생기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효과는 즉각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받고 나서 한 며칠까지도 서서히 효과가 좋아지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속기간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요거 한번 받았다고 해서 1년 내내 유지되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한 강도로 매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많이 하면 나빠지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매일 하는 시술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토닝보다는 덜 자주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가장 유명한 부작용은 아마 신경에 대한 손상, 뭐 신경에 대한 장애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다른 신경은 크게 문제가 없고 입가 주위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에 약간 전기가 통하는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하이프 장비들이 시술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구적인 손상이 생겼던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고요. 그리고 이따 제가 시술 받고 나서 붉은기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일시적으로는 약간 붉은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일시적이고 보통은 한두 시간 있으면 좋아지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가도 하루를 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아플까봐 마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마취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마취 크림의 전달 깊이가 보통 1mm, 깊어도 한 3mm를 넘지가 않는데 리프테라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뭐 바디 같은 경우에는 7mm 이 정도까지도 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마취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5mm, 3mm 하실 때는요, 마취하면 좀 더 덜 아프기는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리프테라나 슈링크 하고 나서 홈케어 디바이스, 보조파라든지 다른 뭐 IR 같은 그런 장비들 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하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다만 그날 당일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받는 장비 있으시면은 시술하신 원장님한테 상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프테라도 여러 번 시술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 수술을 하면서 더말 리모델링이 되면서 실제 약간의 미백 효과도 생기기는 합니다. 저희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에 여기 이쪽이 이쪽보다 좀 더 빨개 보이시죠? 이 정도는 조금 빨개지긴 하고요. 근데 실은 뭐 이 상태에서 한 30분 지나고 여기 메이크업 하면은 뭐 누가 시술 받은 거 알 정도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